근데 4개로 끌어주시면 이전에 실행했던 앱들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IT 리더입니다. 오늘은 아이패드 에어 4세대 그리고 아이패드 8세대 구입하셨는데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가지 꿀팁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꿀팁만 알고 계셔도 여러분들도 아이패드 전문가가 되시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먼저 키보드 모드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키보드가 현재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를 한 손으로 누르고 싶을 때는 이 키보드를 오므려 주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플로팅 창 형태로 키보드가 나오게 되고요. 이 키보드를 이 밑에 부분을 잡고 자유롭게 위치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양하게 키보드 입력을 할 수 있고요. 반대로 돌아가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벌려주면은 원래 키보드 돌아가니까 참고를 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키보드 입력을 빨리 하는 방법이에요. 위에 보면 흐릿하게 글자들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QWER 보면 1, 2, 3, 4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숫자를 입력할 때 이렇게 숫자 키보드를 꺼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쓸어 내려 주시면요, 바로 위에 있는 회색으로 나와 있는 글자가 입력이 됩니다.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 입력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대문자로 계속 입력을 하고 싶다. 이 Shift 키를 한번 누르면 대문자로 바뀌죠. 근데 한번 누르면은 다시 소문자로 바뀝니다. 계속해서 대문자로 입력을 하고 싶을 때는 이 Shift 키를 2번 딱딱 눌러주세요. 그러면 잠긴 모드가 되고요. 이렇게 대문자로 입력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풀 때는 이런 식으로 한 번만 눌러주면 풀리니까 참고를 해서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글에서 쌍자음 입력을 하려고 할 때 이런 식으로 2번 눌러주면 되는데요. 아니면은 이 부분을 길게 눌러주세요. 그럼 위에 이렇게 플로팅 창으로 쌍자음이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면 쌍자음이 입력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언어를 설치했다. 계속 눌러주면서 언어를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밑에 이모티콘 표시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길게 눌러주면 현재 키보드 모드를 바꿀 수 있게 이렇게 팝업 창이 뜹니다. 여기서 다이렉트로 원하는 기능을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키보드 설정도 여기서 바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키보드 설정에서 자동 수정을 체크를 꺼주시면 좋아요. 자동 수정은 뭐냐면은 얘가 알아서 자동으로 키워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한글은 정말 어려운 단어라고 하죠. 잘못하면 이상한 단어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동 수정을 꼭 체크를 해제하시고 이용을 하시면은 실수 없이 입력을 할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서를 움직이는 거 알려드릴게요. 지금 커서가 이렇게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커서를 움직이려면 어려워요. 만약에 이 뒤쪽 앞에다가 이 커서를 이런 식으로 하면 선택하기가 약간 번거롭죠. 잘 선택도 안 될 때가 있고요. 커서 선택은 이 밑에 스페이스바를 길게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마우스 패드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커서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 말고도요, 이 여백을 길게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커서가 공중에 뜨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커서 위치를 조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이 단어를 선택하고 싶을 때 2번 탁탁 터치하면은 이 영역의 단어만 선택이 됩니다. 여기서 복사하기, 붙여넣기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고요. 이거를 3번 누르잖아요. 탁탁탁. 그러면 전체 영역이 선택이 됩니다. 복사하기 길게 누르면은 플로팅 창이 뜨거든요. 붙여넣기 이런 식으로 복사 붙여넣기를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햅틱 터치 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보통 아이콘들이 있으면 이렇게 선택을 해서 바로 들어가는데요. 이 아이콘을 길게 누르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 메뉴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 길게 누르면은 셀카 찍기, 비디오 녹화, 사진 찍기 이런 식으로 다이렉트로 해당 메뉴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정도 길게 눌러보시면은 블루투스, 와이파이, 배터리 이렇게 자주 쓰는 메뉴로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콘 정렬하는 걸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폴더를 만들고 싶을 때는요, 예를 들어서 이 게임을 하나의 폴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나의
아이콘을 선택해요. 홈화면 편지 누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아이콘 위에다 올려두면은 이렇게 폴더가 만들어집니다. 자동으로 어떤 아이콘인지 파악을 해서 이렇게 카테고리 이름을 만들어 주는데, 파악을 못하면은 여기서 수정도 할 수가 있고요. 폴더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게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페이지에도 게임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하나 끌고 와서 넣으려면은 좀 정리하는데 복잡하겠죠. 이걸 한 방에 옮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흔들리고 있을 때 살짝 옆으로 움직이세요. 뭐 방향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옮길 아이콘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 숫자가 생기면서 모아진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아진 상태에서 옆으로 넘겨도 다 해당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옮겨보고 이것도 옮겨보고 이것도 옮겨보고 해서 이 폴더에다 갖다 넣으면은 한 방에 다 들어온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걸 동 메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다가 자주 쓰는 기능들을 등록해서 빠르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정 아이콘을 여기다 넣을 수도 있고요. 주식도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11개까지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인터넷 창에 들어갔습니다. 동 메뉴를 꺼내고 싶을 때는 살짝 끌어올리세요. 그러면 어디서든지 이렇게 동 메뉴를 바로 꺼내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꺼내서 원하는 기능으로 바로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끌어올리면 바로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동 메뉴는 살포시 꺼내서 이용을 한다는 거, 이 부분 꼭 참고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 오른쪽에 세 개는 뭐냐? 이거는 최근에 실행했던 기능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애플 뮤직, 이거는 왜 여기 안 보일까요? 이 앞에 즐겨찾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만약에 이 즐겨찾기 없는 카카오톡을 실행했다. 그러면 옆에 카카오톡이 나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는 제스처 기능을 잘 알아두시면 굉장히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홈 버튼이 없는 아이패드다 보니까 제스처 기능은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페이지를 넘기는 거는 한 손가락으로 되죠. 이전에 실행했던 앱을 불러오고 싶다. 그럼 이 하단부를 잡고요. 옆으로 당겨 주세요. 실행했던 앱들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갈 때는 밑에서 끌어올려주면 나가는 거고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손가락 4개로, 3개도 안 됩니다. 3개로 해도 손가락 하나를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4개로 끌어주시면 이전에 실행했던 앱들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신기하죠? 이렇게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가는 것도 이런 식으로 끌어올리지 않고요. 이 손가락 5개로 이런 식으로 오므려 주면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므려 주는 거를 살짝만, 조금만 오므려 주면은 현재 어떤 앱이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불러오는 거는 이렇게 살짝 올려도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앱을 종료하는 방법은 이렇게 끌어올려 주면 앱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여러 개를 동시에 선택해서 종료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3개를 동시에 선택을 하고 이렇게 끌어올려주면 3개가 다 지워지는 거고요. 4개 선택해 볼까요? 이렇게 끌어서 다 종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영역을 내리면 제어센터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다양한 것들을 등록을 해서 바로바로 이용을 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와이파이, 블루투스, 그리고 밝기 조정, 뭐 볼륨 조정 이런 것들도 여기서 다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이는 메뉴만 있는 게 아니라요. 이거를 길게 누르면은 이렇게 큰 메뉴로 더 자세한 메뉴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길게 누르시면은 좀 더 크게 메뉴를 볼 수 있고요. 여기서 한 번 더 길게 누르면은 와이파이를 다이렉트로 선택할 수 있는 메뉴도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블루투스도 길게 누르면 블루투스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오고요. 이 화면 밝기도 길게 누르시면은 여기서 다크 모드를 끄고 켜고도 할 수 있고 나이트 시프트, 트루톤까지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이렇게 길게 누르면 나오고요. 또 이 밑에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기능들을 넣을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설정에 가셔가지고요. 제어센터라고 있습니다. 제어센터 들어가시면은 여기서 다양한 것들을 제어센터에 등록할 수가 있어요. 이 아래쪽에 제어 항목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텍스트 크기, 음성 메모, 화면 기록, 확대기, 다크 모드 이런 걸 등록을 하면 위쪽에
등록이 된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위치 조정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원하는 위치로 배치를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제어센터 보면은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다이렉트로 실행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아이콘도 마찬가지로 길게 눌러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세부 메뉴를 볼 수 있으니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는 알림 센터를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알림이 없어서 이렇게 알림이 안 나오는 건데, 이쪽을 내리면 알림이 온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중간을 내리면은 검색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은 제어센터, 가운데는 검색, 왼쪽은 알림 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패드는 위젯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위젯이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아이폰은 이렇게 홈 화면에 위젯을 배치할 수 있지만 아이패드는 이 왼쪽 영역에만 위젯을 배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젯을 추가하고 싶을 때는 이 여백을 길게 누르세요. 그러면은 흔들리는 화면이 나오고 위에 보면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위젯을 선택할 수 있게 나오고요. 위젯을 선택을 하면은 위젯 종류가 나와요. 이렇게 하나짜리도 나오고 가로로 긴 거, 아주 큼지막한 위젯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위젯을 추가하면은 이렇게 배치가 되고요. 위치 조정 이런 식으로 끌어 가지고 배치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위젯은 여러 가지들을 겹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택 기능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로 긴 시계를 추가했습니다. 위젯 사이즈가 똑같은 것들이 많죠. 이거를 계속 길게 나열하는 게 아니라 하나로 합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다가 합쳐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얘도 끌고 올라와 가지고 여기다 넣으면요, 하나의 공간에 여러 가지 위젯이 포함된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돌려 가지고 위젯들을 선택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젯 하면은 항상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설정에 들어가시면은 홈화면 및 독이 있습니다. 여기 선택하면은 더 많이, 더 크게 이런 식으로 아이콘 크기도 조정할 수 있지만, 밑에 보면 홈 화면에 오늘 보기 유지 이 부분 체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항상 사라지지 않고 위젯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많이 사용하는 아이패드 캡처 알려드릴게요. 터치 아이디가 있는 전원 버튼하고 볼륨 상단 버튼을 동시에 탁 누르면은 이렇게 캡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아이패드는 이렇게 애플 펜슬을 이용해서 캡처를 또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양끝 모서리를 통해서 캡처를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끌어올려주면은 캡처가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해서 캡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롤 캡처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파리 앱에서만 가능한데요. 사파리 앱에 들어가셔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긴 화면을 한 방에 캡처를 하고 싶다. 그럴 때 마찬가지로 이렇게 애플 펜슬로 이렇게 하면 캡처가 되죠. 근데 사파리 앱에서는 하나의 추가 메뉴가 나옵니다. 바로 전체 페이지. 전체 페이지를 선택하면은 이런 식으로 스크롤된 캡처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 다양한 것들 메모해서 저장을 하면 되는 거고요. 저장 방법은 완료를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바로 저장이 되니까 쉽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녹화는 제가 아까 제어센터에다가 등록을 해놨잖아요. 여기에 화면 녹화 버튼을 누르시면요, 화면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영상으로 기록이 되니까 이 부분 참고를 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누르면 화면 기록을 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캡처를 했을 때 이 그리기 도구가 나오죠. 그리기 도구는 이런 식으로 위에도 배치할 수 있고 오른쪽에도 배치할 수 있고 아래쪽에도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곳에 두고 활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살짝 줄여서 이런 식으로 안 보이게 사용도 할 수 있어요. 선택하면 커지고요. 공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래 보면 여러 가지 펜슬들이 있잖아요. 이 펜슬들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펜슬들을 한 번 더 눌러 보시면 이렇게 투명도를 조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께 조절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펜마다 다 조정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지우개 부분을 선택하잖아요. 그럼 픽셀 지우개가 있고 대상 지우개가 있습니다. 픽셀 지우개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렸고 이렇게 그렸습니다.
픽셀 지우개는 여기서 그냥 지우개처럼 지우는 방식이고요. 대상 지우개는 이 그려진 하나를 한 방에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그 그려진 영역이 한 방에 지워집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이 펜슬 모양이 있죠. 이거는 올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려진 부분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끌고 와서 위치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 모양, 직선을 예쁘게 그리고 싶을 때 이용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요. 펜을 대고 쭉 그리잖아요. 그러면 예쁘게 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자는 이런 식으로 조정해서 얼마든지 예쁘게 선을 그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색상 조절은 여기서 다양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 참고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이 꺼져 있을 때도 애플 펜슬로 빠르게 메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화면을 애플 펜슬로 그냥 한번 탁 쳐주세요. 그럼 바로 메모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냥 보완하지 않아도 돼요. 탁 누르면 바로 여기서 메모할 수 있게 되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패드를 정말 알차게 사용하시려면 화면 분할을 잘 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인터넷 화면을 보고 있는데 옆에다가 다른 메모할 거를 띄워두고 싶다. 그러면 아까 독을 살짝 꺼내 가지고요. 메모장을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두 개의 창으로 여기서는 메모를 하고 여기서는 인터넷 정보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창 조절은 3단계로 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1단계, 정 가운데 이런 식으로 창 배치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또 플로팅 창을 띄울 수도 있습니다. 독을 다시 꺼낸 다음에요. 애플 뮤직을 이렇게 꺼내오면 만약에 여기다 두면은 화면이 바뀌게 돼요. 그런데 플로팅 창으로 띄우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경계서 있는 부분에 딱 두시면은 이런 식으로 플로팅 창으로 뜨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가 화면이 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다가 여러 가지들을 또 실행을 시킬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올리면은 올려두고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에 어떤 메뉴가 떠 있는지 모르잖아요. 이 밑에 부분을 잡고 살짝 눌러주시면 현재 실행되고 있는 앱들을 다 확인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 OS 14로 넘어가서 이 애플 펜슬 활용도가 굉장히 좋아졌는데요. 이 애플 펜슬로 다양한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검색 메뉴에서 이런 식으로 쓰면은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현재는 영어만 지원을 해요. 그리고 사파리 앱에서도 여기 이 주소창에다가 이 애플 펜슬로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바로 입력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검색창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지울 때는 이렇게 하면 지워져요. 재밌죠? 이게 아직 한글이 안 돼서 그런데 한글만 지원하면 정말 매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단어만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원을 탁 그려주잖아요. 그럼 단어만 선택이 되고요. 그리고 이 사이에 과거형 사이에 글자를 입력하고 싶다. 그러면 이 부분을 잡고 길게 누르면 이렇게 간격이 벌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쭉. 그래서 여기서 또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제대로 이용할 수 없지만 나중에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형을 예쁘게 그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삼각형을 그리고 싶다. 이렇게 그 다음에 길게 누르고 계세요. 그러면 도형을 예쁘게 보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길게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도형 보정을 해주니까 빠르고 예쁘게 메모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도움 되셨나요? 제가 다음에도 돈이 아깝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 알려드릴 테니 기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